나누게 된 ABO 박보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잎클로버를 행운의 상징이라고 해서 네잎클로버를 찾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분은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살면서 네잎클로버를 찾아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 많이 계시네요. 또 나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 저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있으시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네잎클로버를 여러 번 찾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살면서 한 번도 네잎클로버를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저처럼. 그럼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운이 좋아서? 네잎클로버가 많은 곳에 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잎클로버를 찾으신 분들의 공통점은요. 네잎클로버가 보일 때까지 끝까지 찾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네잎클로버가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을 계속 찾아보시면서 여기 없으면 저기 있겠지 하고 끝없이 네잎클로버를 아마 찾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사업 설명이요. 이 네잎클로버와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은 여기에 오시면서 아, 그래. 뭐, 네잎클로버가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정말 이 속에 가면 이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행운이 될 수도 있는 이 네잎클로버가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게 정말 진짜 내 인생의 네잎클로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네잎클로버를 오늘 하나 만나서 인생의 기회를 얻어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또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제가 네잎클로버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조금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죄송해요. 넣으면 안 되죠. 자, 흑인 남자와 아유 못 본 척 해주세요. 흑인 남자와 백인 여자가 결혼해서 출산한 아기의 이빨은 무슨 색깔일까요? 손빨리 들으시면 돼요. 네, 리더님 정답. 흰색. 리더님. 리더 또 한 분 더 계신가요? 자, 정답은 그렇죠. 흑인 남자, 백인 여자가 결혼해서요. 출산한 아기의 이빨은 없어요. 출산을 해서 금방 난 아기이기 때문에 이빨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거 갈게요. 28일이 있는 달은 몇 월일까요? 네, 두 분만. 네, 리더님. 리더님. 매달 또 리더님. 12개월. 아,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28일이라고 하면 28일은 숫자에 꽂혀서 보통은 2월이라고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28일이 있는 달은 1에서 12월까지 총 12달 모두 28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답 맞춰주신 분과 두 번째 앞에 계신 분께 제가 네잎클로버를 선물을 할 건데요. 아, 돈이면 좋겠지만 네잎클로버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네, 진짜 네잎클로버예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제 이 네잎클로버 가지고 가셔서 뭐 휴대폰 뒤에 꽂아두셔도 좋고요. 책갈피로 사용하셔도 좋고 가져가셔서 정말 행운이 깃드는 그런 날들이 바라시는 의미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전달할게요. 네. 자,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개 중에서 정말 무서운 개가 있는데 그 개는요, 사냥개도 아니고 이렇게 맹견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선입견은요, 깨뜨리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아메이에 대한 본인만의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선입견보다는 똑똑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개를 마음속에 넣어두시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본인만의 그 퀘스천 마크가 풀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들어보시다가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아닌 것 같다, 또는 궁금해지는 점이 있으면요.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을 통해서 충분히 질문을 해보시고 이 아메이의 매력 속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뭐 이 빨간 색깔 글씨랑 세 가지 한 몇 개만 보시더라도 굉장히 조금 순두부 스타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저는 이제 아주 직관적이고 아주 외향적이고 그리고 계획이 없는 행동파 ESTP고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은 이 MBTI보다 또 혈액형을 더 신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B형입니다. 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제가 후원이 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B형이고 뭐 테토녀 그리고
끄트머리에 걸쳐 있는 MG예요. 저도 이제 MG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조금 슬프기는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MG에 걸쳐 있고 그리고 저는 낮에는 이렇게 즐겁게 또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운친자라고 되어 있죠. 운동에 미친 자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또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제 필라테스 강사로서 또 이렇게 수업을 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장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하고제비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만큼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던 아이였던 것 같고 지금도 저희 친정엄마가 그러세요. "너는 뭐 때문에 매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냐고. 언제까지 하고 싶은 게 많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하고제비라는 게 항상 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었는데 이제 이 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소망들을 아메 사업을 통해서 하나씩 또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또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 ABO이고요. 지난번 제가 OM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저희 남편을 만났고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던히 본인이 잘 다니고 있던 세븐일레븐 롯데 회사를 그만을 뒀어요. 그만두고 본인이 제일 자신이 있어 하는 이 편의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세븐일레븐 그다음 GS25까지 확장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의 시드 머니가 생기니까 이제 또 다른 걸 투자를 하고 싶어서 빨래방도 투자를 해서 빨래방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뭐 하섬동 커피 그리고 이금방 커피 뭐 여러 가지 거의 자영업 생활만 11년 정도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그냥 그렇게 자영업을 하는 것이 딱히 잘못되었거나 뭐 우리의 그 어떤 수입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열심히 이렇게 남편을 도와가면서 그냥 그렇게 생활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잠깐 가게에 나가서 이제 아르바이트생 대신에 제가 근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시간을 보내며 살았었는데 어 이 중에서 가장 열심히 몸을 담았었던 사업이요. 편의점이 이제 저희 그 부모님까지 같이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운용을 해서 정말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열심히 운영을 했었고 또 그중에서도 저희 남편이 굉장히 또 영혼을 담아서 했었던 사업이 이 커피 사업이었는데 이 커피 사업을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잘 되기는 했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저희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아메이 사업을 알기 전까지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평생 너무 열심히만 살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득이 잘못된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살면 정말 찬란한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는 정말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속에 들어오시면 이 사사분면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야기는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의 소득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왼쪽 편에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에서 소득을 창출을 하고 계시고 이 전 인구의 5%만이 오른쪽에 있는 사업과 투자자 영역에 포함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착각이 뭐였냐면 저는 남편이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왼쪽에 있는 샘프 임플로이가 아니고요. 비즈니스 오너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게 출근하면 막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사모님 사모님하고 불러주니까 진짜 저희 남편이 무슨 대기업의 사장인 것 마냥 제가 사모님 놀이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나이도 어렸어 그때 뭐 30살, 31살밖에 안 됐는데 막 사모님 놀이를 하면서 애들한테 지적질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이제 남편이 사장이니까 저는 당연히 사모님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속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남편은 비영역의 사람이 아니고요. 너무 충격적이게도 왼쪽 편에 있는 샘프 임플로이 시간과 본인의 소득을 맞바꾸는 자영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알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남편의 소득은 임시소득이고 우리 남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변해서 일자리에 나가지 않는 순간 우리 남편과 나의 소득은 끊긴다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폰서님이 가지고 오신 아메이 사업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의 소득이 끊긴다면
우리 남편의 상황이 변해서 다음 달 우리 집에 생활비가 당장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물음표를 제가 처음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서 사업가 영역에 있지 않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자영업자가 아닐까.'라는 이런 의심을 한번 품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영업에 포함이 되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왼쪽 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거나 조금 더 나은 삶을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른쪽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저처럼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이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옮겨가는 수단을 찾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이 어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많이 하시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랜차이즈 선택을 하거나, 또는 '아 나는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가 되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전문용 이빠이 땡겨서 건물주가 되거나, 또는 이 주식에 투자를 해서 '나는 배당금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제 이러한 일들을 리스크가 조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오는지까지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나중에 뒤에 보여 드릴 텐데요. 자, 저희가 인제 저희 남편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가 한 3년 4년 정도 카페 운영을 하고 한 1년 전쯤에 결국에는 이제 문을 닫게 되거든요. 인제 본인의 자의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 우리가 그때 열심히 그 가게 운영을 하면서 항상 이런 물음표들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나 리더님들도 마음속에 이런 물음표가 없으신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아유 너희가 무슨 걱정이 있어. 너희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면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왠지 모르는 마음속에 불안함이 늘 내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을까? 앞으로 계속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굶어요.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집에 가서 스스로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식을 시켜서 열심히 막 맛있게 먹어요. 먹으면서 이제 음식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 오늘도 너무 수고했다. 내일도 이 생활이 반복이 될 텐데 내일도 화이팅하자.' 이러면서 치킨을 열심히 뜯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명히 열심히 시간을 갈아 넣어서 살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오늘 열심히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옆에 비슷한 브랜드의 커피집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의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지 미래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장의 매출이 반토막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치를 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년에 쉬어 본 적이 딱 하루 있을까요? 그 추석 연휴에 딱 하루 쉬었거든요. 그러면서 12 시간을 꼬박 일을 하고 항상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어요. 이번 달은 이래서 통장이 비고 저래서 통장이 비고, 이런 그 쳇바퀴 같은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물음표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다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 마음속에 의문점이 품는 마음이 생기신다면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 집의 소득이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공개를 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보니까 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하삼동 커피를 운영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저에게 떨어지는 이 순이익 매출표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 혹시나 주위에 이런 카페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인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카페 창업이에요. 그 이유가 뭐 투자금이 작아서도 있겠지만 조금 환상이 있으시거든요. 이 다른 장사에 비해서 손에 물도 덜 묻힐 것 같고 커피 향을 우아하게 맡으면서 음악을 틀어 놓고 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예쁜 생화도 좀 꽂아 놓고 커피를 우아하게 뽑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또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데요. 저희 남편이 1년 내내 이 손톱 밑에 고름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너무 물을 많이 쓰고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이다 보니까
예, 작업이다 보니까 이 정말 이 손끝이 항상 고름으로 꽉 차 있어서 응급실에 가서 고름을 터뜨리는 일이 너무 잦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만큼 너무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인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인제 하삼동을 할 때 총 투자금이 한 8,3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비, 뭐 집기비, 물품 보증료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8천만 원 투자를 해서요. 저희가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정말 개금에 요지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쉴 새 없이 손님이 들어올 만큼 바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메리카노가 1,500원이었어요. 그 1,500원으로 리더님들 1,900만 원의 매출을 찍으려면 한 달에 몇 잔을 팔아야 될까요? 하루에 최소한 300잔 이상은 팔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300잔을 팔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해도 직원이 4명은 돌아가야지 300잔 이상을 쳐낼 수 있는 그런 점포의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인건비가 조금 더 그때보다 올랐죠. 그러면 인건비를 조금 더 보태고 임대료는 180이었어요. 그런데 4평이었어요. 4평. 4평이었는데 180. 위치가 그 역세권 바로 앞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공과금 새 건물이었기 때문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이렇게 쫙 계산을 하니까 저희 남편이 가지고 오는 순이익이요 23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점주님이 나가서 조금 더 일을 하신다고 하면 350 정도 가져오실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300을 투자를 하고 가져왔던 내가 제 뼈와 살을 갈아 넣고 받은 돈은 230, 250 언저리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10%를 같이 창업 인제 할 때 후보로 올렸었는데 10%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창업 비용이 조금 더 비싸기도 했었고 그리고 10%가 그때 당시에 어 그 매장이 4평은 오픈이 안 된다고 하셔서 10평 이상은 돼야지 오픈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시는 바람에 하삼동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10%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한 12평 정도 매장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픈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1억을 투자를 하셨을 때 여러 가지 쫘라라라락 다 빼고 매출이 하삼동과 비슷하다는 조건 하에 수익이 조금 높아요. 270만 원 정도 가지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도 이제 사장님이 나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 뭐 한 350 언저리 될까요?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8천, 1억 정말 큰 돈이잖아요.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은 250에서 300 언저리 그 정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금에 비해서 내가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너무 작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은 정말 이 영혼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나 뛰어드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 장표를 통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비단 이것뿐만이냐. 요즘에 그 정년 퇴직이 빨라지면서 50대 중후반의 분들이 가장 많이 오픈하시는 것도 또 치킨집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맘스터치와 KFC까지 이렇게 또 준비를 또 해왔어요. 이제 이런 자료를 찾으시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또 넣어봤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 맘스터치나 KFC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 조금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요. 투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쫘라락 밑에 보시면은 총 투자 금액이 1억 3천 정도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금액들은요. 평균적인 가격을 평균적인 금액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맘스터치 매장을 통틀어서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의 평균을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3천 정도를 투자를 했을 때요. 점주님은 60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시게 되고 회수 기간이 보시면요. 1억 9개월 정도가 걸린대요. 2년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겨우 내가 투자한 것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내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나가시게 되면 이 회수금도 회수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리고 KFC 한번 볼게요. 얘는 투자금이 무려 6억이에요. 이건 사실 자영업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죠.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실 수도 있는데 6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점주님이 한 1,700만 원을 가져오시게 된대요. 그런데 이 1,7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시면서 투자금인 6억을 회수를 하기까지 3년이 걸린대요. 근데 더 함정이 있습니다. 이 3년이 되면요.
이 KFC 본사에서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리모델링을 하게끔 그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점주님은 이제 겨우 회수가 되었는데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또 한 1억 정도를 투자를 또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또한 회수 기간이 3년 아닐 것 같고 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차 요즘에 또 이 펄이 들어가 있는 밀크티에 또 친구들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이 공차 같은 경우 보시면 마찬가지 1억 6천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점주님 많이 가져가 보셨자? 보신다고 해도 한 560, 회수 기간이 무려 2년 5개월이 걸려요. 거의 3년이죠. 그리고 이디야 마찬가지고요. 이디야도 3년이 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가맹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수 기간이 3년 아니고 한 6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님들 교촌치킨 좋아하시나요? 이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치킨 카테고리 1위에 올라있는 게 교촌치킨이거든요. 그래서 치킨 상업 중에서 교촌치킨을 되게 많이 알아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교촌치킨 한번 보면요. 와, 일매출 200만 원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죠. 한 마리 뭐 2만 원이라고 치면 되게 많이 팔아야지 200만 원 매출이 뜨는 아주 잘 되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재료비, 그다음에 포장, 임대료, 인건비 쭈루루룩 나가고요. 충격적인 거 보셔야 돼요. 배달 수수료. 자, 배달 수수료가요. 배달의 민족이 가져가는 이 수수료가요. 1,1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닭을 튀기고 팔아서 어디에 돈을 갖다 준다? 배달의 민족에 돈을 갖다 주는 거가 똑같은 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총 순수익을 보시면은 겨우 250만 원 가져가신대요. 정말 그 뜨거운 기름 앞에서 정말 이렇게 팔을 데워가면서까지 화상을 입어가면서까지 치킨집 일을 하시는데요. 투자를 해서 내가 가져가는 수익이 250만 원이라고 하면 나누기 30을 해보면 하루에 8만 원 정도 가져가시는 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 이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또 이런 비참한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저희 남편이 어쨌든 사업 이제 자영업을 그만두게는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그만두게 된 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중간에서 어떠한 이 끊는 다리 역할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한 번씩 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요즘에 어떤 상가에 가든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정말 많잖아요. 제 친구도 7급 공무원인데 사실 공무원은 경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이프의 부인의 명의로 이 무인 아이스크림을 하나 차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적나라한 자료를 그 친구한테 보내줬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무인 아이스크림 차리면 호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정가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이스크림은 할인이 적용되었습니다. 50% 세일, 70% 세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가게마다 가격이 달랐습니다. 이때는 아이스크림을 팔면 돈이 꽤 됐습니다. 마진 구조가 유통사에 유리했기 때문에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팔면 35% 마진이 남았습니다.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스크림만 모아서 파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엄청 생기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정가제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제외하고 다른 마트를 가면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유통 마진이 30%로 바뀌었습니다. 유통 마진이 줄면서 제조사의 마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 아이스크림에서 아이스크림을 많이 팔아도 수익이 적습니다. 그럼 이런 무인 아이스크림은 얼마나 벌까요? 월 매출은 734만 원이며 홀 100% 기준입니다. 여기서 제품 부가율 70% 513만 원 차감, 임차료 10평 기준 100만 원 차감, 인건비 점주 관리 운영으로 0원 차감, 로열티 없음으로 0원 차감, 카드 수수료 연매출 3억 이하이므로 0.5% 3만 원 차감, 전기요금 등 관리비 5% 36만 원 차감, 로스 비용 세무기장 등 기타 잡비 27만 원 차감, 세금 24만 원까지 차감합니다. 아래 표로 말씀드리면 창업 비용은 10평 기준 2,725만 원입니다. 권리금 보증금 등 상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 월 매출 734만 원, 월 수익 28만 원, 수익률 3.9%입니다. 초기 비용 회수 기간 96개월입니다. 96개월 보셨죠? 96개월이래요. 저게 투자금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인건비가 들지 않아서 이거 하나 차려놓으면 투잡으로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근데 투자금 2,700만 원 하실 수 있죠. 2,7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 권리금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월 수익이 28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 무인 아이스크림도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영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제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잘못 조사한 게 아니냐며 다시 한번 알아보고 싶다면서 그러길래 제가 정신 차리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연간 폐업이 100만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그래프만 보셔도 이렇게 아주 크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는 신청 횟수가 역대급으로 증가를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역대급으로 증가를 한 이유가 비단 그냥 매출이 좋지 않아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문을 닫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업자를 내서 가게 오픈을 하시다가 장사가 안 돼서 얼마든지 접으실 수가 있죠. 빨리 나오시는 만큼 회수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은데요. 자영업을 시작을 하실 때 대부분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 소상금인 대출금을요, 가게를 폐업을 해서 폐업자 신고서를 내는 순간 일시불로 그 대출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폐업은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낼 수 있는 돈이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게 개인회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의 개인회생 신청률이 역대급으로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 사업을 알리러 가셨을 때 저는 자영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개인회생을 하지 않으려면 절대 자영업은 안 된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또 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에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사사분면에서 요즘 분들은요, 그래도 정보가 굉장히 많고 이런 그 유튜브들이 채널이 오픈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어렵다는 인식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나의 소득이 E와 S 분면에 있다는 것을 또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아서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사서 그 아파트를 이제 임대를 내는 거죠. 월세를 받는 내가 인세소득을 만들겠다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이 조물주 위에 있다고 하는 건물주가요. 5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을 때 수익과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무인 아이스크림 차리면 운명같이 만나길 바래 봄날처럼 유난히 하늘을 몽연히 바보처럼 난 사계절을 돌고 돌아 너에게 가는 중이야. 자, 이렇게 보시면 자, 1억을 빌리면 이제 최소 이자로 잡았을 때 5%짜리도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5%로 대출을 받으셨을 때 41만 7천 원이라는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5억짜리 건물을 하나 사서 또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이자를 받고 싶다라는 생각에 5억을 대출 받으실 수 있죠. 그런 친구들 굉장히 제 주위에도 많거든요. 그러면 월 이자만 210만 원이 나가게 돼요. 월 이자 210만 원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죠? 이 5억을 받아서 내가 200만 원의 월세를 받으려고 하다가 210만 원에 이자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200만 원의 월세를 받아서 그 월세로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금은 갚을 수가 없으니 그냥 계속 만기로 가지고 가시면서 그냥 소유한다는 그 하나로 위로를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건물과 나의 온전한 소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저희가 카페 운영을 할 때도 저희 카페 그 사장님도 이런 격이셨어요. 10억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층, 2층, 3층에서 나오는 그 월세로 이자를 충당을 하시다가 항상 그 이자가 부족해서 다른 일을 또 하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단 정말 제 이 건물주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분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런 고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분면에 있는 투자자도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또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분면에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도 아니고 비즈니스형도 너무 힘들어요. 투자금이 많은 것보다 회수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아메이라는
하는 사업입니다. 이 아메이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플랫폼이요, 역과 역, 승강장으로 치면 이 역에서 이 역을 이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역의 역할, 승강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요즘에 이 플랫폼이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당근마켓 이용 많이 하시죠. 필요하지 않은 내가 이 휴대폰이라는 물건을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이 휴대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휴대폰을 구매를 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당근이죠. 아이메이 사업은요, 이 당근처럼 내가 당근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배가 고프셔서 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 앱을 틀어서 주문을 하시면 치킨집을 하는 사장님이 맛있게 치킨을 튀겨서 리더님들께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이 배달의 민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아메이 ABO. 제가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깊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플랫폼이 내가 되어서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와 연결을 하는 것이 이 아메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밑쪽에 빨간 색깔로 글씨를 적어놨는데요. 비누, 치약, 화장지 여러 가지 생필품, 매일 평생 소비하는 생필품을 제조를 하는 아메이가 제조를 하고요. 이게 필요한 소비자에게 제가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일 평생 소비하는 생필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자, 요즘에 이 아이템을 보시면요. 두촌구도 그렇고 크로플,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이런 거 보시면요. 이 생명이요. 17일, 13일, 54일, 크로플은 그나마 길어요. 160일. 이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모든 유행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이템을 잘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여러 가지 바깥 상황들에 의해서 이것들은 바로 물거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반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생필품을 아이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메이는 절대로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 필요한 생필품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공유를 하고 소문을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쿠팡 누구나 다 사용하시죠. 저도 아직까지 쿠팡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쿠팡에 들어가시면 이 쿠팡 추천하고 쿠팡 캐시 적립을 받는 친구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리워드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쿠팡에서 어떤 거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 1%, 친구가 그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요. 그 친구가 쿠팡 캐시로 1%를 적립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가 좋으니까 공유하고 또 연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요, 제한이 있습니다. 1,000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월 최대 5만 원까지밖에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10명을 공유를 하던 100명을 공유를 하던 최대 5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없대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유를 해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더 100명을 하던 10명을 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메이는요. 똑같이 내가 치약을 써보고 친구한테 공유를 해서 친구가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요. 친구가 구매를 한 금액과 그리고 그 친구가 소문을 낸 만큼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차이점은요. 얘는 상한선이 있지만 아메이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명이건 1000명이건 2000명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알리고 싶은 분이 있으신 만큼 공유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현금 캐시백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쿠팡으로 알리시는 것보다 아메이로 알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쿠팡으로 비교를 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예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제 친구 팔로잉 좀 해주세요. 되게 많이 유명해져서 이제 16만을 찍었는데 제가 이제 스폰서님과 같이 후원을 하다가 이제 후원은 하지 못했고 그래도 저희 제품을 가끔은 쓰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메이 사업이 이 친구가 하는 일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제 남편의
월급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한정된 월급으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외식비를 줄이고 한정된 식비로 우리 가족이 한 달 먹고 사는 컨텐츠를 해서 한번 인스타를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인스타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요즘 사람들이 이제 식비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집밥을 해 먹는다는 그런 이제 관념이 조금 새롭게 생겨나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한마디로 쉽게 전문용어 떡상이라고 하죠. 떡상을 하게 됐는데 이 친구 링크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기 이름이 윤우거든요. 그래서 윤우맘이 사용하는 식재료들에서 쫙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요. 오아시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오아시스에서 일정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소문을 내는 거죠. 내가 이거를 가지고 만둣국을 끓이니까 너무 맛있더라. 너도 이 만두를 사서 만둣국을 한번 끓여봐 라고 이 친구가 소문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 인스타를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이 만두를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쿠팡이나 오아시스로부터 일정의 소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 일처럼 우리가 아메이 인플루언서가 되시면 돼요. 내가 영향력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라는 얘기를 마구마구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메이에서는 와, 당신이 전지현 대신에 또 유명한 BTS 대신에 광고를 이렇게 해주셨군요. 그 광고비를 연예인에게 주지 않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저에게 광고비를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가 아메이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실 때도 아메이 인플루언서가 되어보지 않을래라고 제안을 해보시면 조금 더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팔로우 한번 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메이의 이 구조를 보시면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인 유통 구조는 뭐 200원이나 100원의 물건을 광고나 그런 여러 가지 유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700원에 전달이 되지만 아메이는요. 중간에 광고와 유통 과정을 모두 빼고 정말 좋은 제품의 물건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전달을 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약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잘 써보고 좋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순수하게 알려보세요. 내가 써보니까 좋더라. 너무 맛있더라. 너무 건강해지더라. 이렇게 알려보시고 피부가 너무 좋아지더라. 그리고 그게 나의 소비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소득을 받아보았기 때문에요. 내가 알렸던 그들도 나처럼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퀸의 계란 후라이에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만나는 분마다 이 퀸의 계란 후라이를 꼭 드셔보셔야 된다고 제가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써보니까 너무 맛있었기 때문에 정말 호텔에 가면 저희 그 써니 사이드업이라고 하죠. 금방 나온 탱글탱글한 푸딩 같은 그 계란 후라이를 퀸으로 했을 때만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고 너무 맛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진짜 맛있더라. 코팅 후라이팬 쓸 필요가 없어. 왜 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농가진이라고 해서 자꾸 염증이 올라오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아메이 유산균을 만나고 이스트비를 만나고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되어서 지금은 거의 아토피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한 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피부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유산균을 통해서 좋아졌어. 이거를 먹고 좋아졌어. 너도 한번 먹어봐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써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려보고 그 적극적으로 알린 것을 그냥 소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득으로 창출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소득을 받아봤으니 나와 함께 소득을 받아볼 수 있는 나의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메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아유, 여기 90년이라는 숫자만 보시면, 게임 끝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회사가 10년 이상 유지하기도요,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어떤 회사 하나 창립을 해서 그 회사가 1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요, 한
7~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 회사는 벌써 9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뉴트릴라이트 또 말씀 안 드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거고 실제로 제가 요즘에 그 사업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인데요. 누군가를 만나시거나 내가 이 아메이 뉴트릴라이트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아메이 여기 앱 어플에 들어가셔서 뉴트릴라이트라는 브랜드에 들어가시면요. 실시간으로 농장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농장이에요."라고 제가 많이 보여드리거든요. 제 농장에서 지금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고 저기 농부가 지금 밭을 경작을 하고 있네요." 이러면서 보여드리거든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GPS나 구글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 아메 뉴트릴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품으시는 분도 많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공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과 만나셔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 여기 시간 나와 있죠. 1시 20분에서 2시, 3시 사이에 들어가시면 가장 정확하고 깨끗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조금 졸리시더라도 들어가셔서 요 사진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카메라가 여러 방면으로 찍히면서 우리 이런 뉴트릴라이트 농장 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여기 심볼 보이시죠? 뉴트릴라이트 농장 마크 저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정확한 팩트를 체크를 해 보시고 '나의 농장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구나. 어떠한 투자 비용 하나 없이 나 인건비 하나 없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더 뿌듯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대단한 회사고요. 뭐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인 거는 물론이고요. 특허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이 특허도요. 특허청에 등록을 하는데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이런 특허를 다 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특허가 나 있는 그 제품을 알리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죠. 그런데 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700여 개의 제품들이 아메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소비자분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비자분을 만나서 이제 피부 케어를 해 드리는데 피부 케어를 해 드리다가 이제 이분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 간에 대해서 뭐 지방간, 콜레스테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뉴트릴라이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기청정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다가 아드님이 이번에 결혼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아들 집에 혼수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또 "아유 인제 아기도 낳고 임신도 할 건데 그 퀸 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정수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까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제가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전달한다기보다요. 그분의 가정에 정말 여러 방면에 있어서 뭐 건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또는 그분의 관심사에 대해서 두루두루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나 대단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가 남의 인생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대단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부심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연구와 특허를 취득을 했고요. 그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품 밑에 특허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특허 번호를 카피를 하셔서요. 미국 특허청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정확하게 몇 년도에 특허가 나왔는지까지 쫙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소비자분들 중에서 약간 박사과가 있으시거든요. 박사처럼 이 팩트 체크를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체크를 해 드리면 돼요. 왜냐? 우리는 진실된 사실만을 증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 아메이 사업은 고품질 물론 친환경, 안전한 제품,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 신제품 개발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요.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을 그때그때 개발을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홈케어가 유행이기 때문에 더마케틱도 출시를 했고 또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가습기가 또 우리가 대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가습기에 대한 것들을 또 출시를 해줬죠. 그리고 또 배송 시스템, 물류 시스템을 CJ와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배송 시스템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옷 매장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백화점에서 이 친구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요, 배송이에요. 배송. 왜냐하면 주문을 할 때마다 내가 배송비를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배송의 잘못이 생겼을 때는 이 친구가 모든 100%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메이 사업은 CJ와 계약을 맺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고 배송비도 회사에서 부담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송 시스템도 아주 개인이 하기에는 힘든 일을 회사에서 모두가 책임을 져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00% 환불이 가능하죠. 자영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특이한 손님들 많이 계세요. 본인이 쏟았는데 다시 물려달라. 다 드시고 나서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떡하겠습니까? 단골 손님을 만들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환불을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회사는 제품을 쓰고 오더라도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회사의 책임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투자 비용 없이 임대료 없이 인건비 하나도 없이 사업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매달 연금성 소득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5억을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내가 내는 이자만 200이 넘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투자 없이 그냥 연결과 공유만을 통해서 매달 들어오는 자산 소득이 또 구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금이 또 굉장히 많죠. 어떠한 상속 건물이라든지 돈을 물려줄 때 그 상속세가 더 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주도에 모아놓으신 땅이 한 12억 정도짜리가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막내 아들에게 여섯째가 막내인데요. 막내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제 여러 가지 변리사한테 알아봤더니 상속세만 2억 5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2억을 상속을 하려면 2억이란 돈이 있어야지만 상속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그런 세금이 하나도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정년퇴직이 굉장히 빠르시죠. 뭐 50대만 되어도 희망퇴직을 벌써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정년퇴직 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평생 현역으로 평생 여행을 다니실 수 있는 너무 값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보너스 표는 이제 초대를 해주신 분이나 또는 스폰서님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함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리고 가치 있는 아주 합리적인 소비로 내가 노력한 만큼 돌려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결을 하고 공유를 해서 내가 소비한 것을 소득으로 돌려받으시면 되고 내가 좋으니까 함께 해보자라고 그냥 알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뭐 브론즈 빌더라는 핀부터 그다음에 뭐 SP, 파운더스 PT 그 이상으로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여러 가지 핀들이 있죠. 그래서 본인의 꿈이 큰 만큼 또 이 사업을 아메이 속에서 펼쳐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인생에서 기회는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기회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이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문구를 한번 넣어봤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군가는 조건을 따지고 누군가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한번 시작해 본대요. 그런데 결과를 내는 사람은요, 그냥 한번 해보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김연아가요, 무슨 생각으로 훈련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짤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엉덩이를 가볍게 하셔서 그냥 한번 해보시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해보는 그 시도가 또 시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또 해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